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제 울릉도에 처음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요. 대응 요령을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포항시 흥이읍에 사는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공습경 막 울린다. 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기로 갈 것 같은데 대피시설로. 다목적 재난 피해 시설이 있다 보니까 가까운 쪽으로. 지진이나 태풍, 폭설 때는 재난 대피소나 학교 운동장 등으로 피하는 게 맞지만 공습 경보가 울리면 즉시 민방위 대피소로 가야 합니다. 그럼 민방위 대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형 건물의 지하 공간과 터널이 바로 민방위 대피소입니다. 포항의 경우 주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서산 터널, 세명 기독병원 지하 등 118곳이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지하 주차장, 주택가는 인근 지하 시설이 있는 건물로 즉시 대피해야 하며 TV, 라디오, 방송 미디어를 기울여 들으며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첫 화면에서 대피소 조회를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부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포항을 비롯한 후방 지역은 연평도나 백령도처럼 방독면과 비상식량을 갖춘 방공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지만 이는 민방위 대원들을 위한 물자이고 일반 시민들은 개인용 방독면을 미리 준비해뒀다가 비상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시는 건물마다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 대피소를 지정할 수 있지만 큰 건물이 없는 시골의 경우 대부분 민방위 대피소가 없어 공습 경보가 발령되더라도 그냥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현대전은 전후방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고 북한은 핵과 생화학 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군은 군의원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와 독도를 향했다는 것에 마녀 울릉 군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의 명백한 영토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상은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여객선 8척이 매일 운항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마을 단위별 주민 대피시설 건립과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영공수호를 위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안정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417명이었습니다. 사고를 막자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건설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건설사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5m 높이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와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대구 고용노동청 앞에 설치됐습니다. 건설 노조가 당시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아파트 2층 높이 구조물에 수평을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추락에 대비한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은 없고 기둥을 발판 삼아 위태롭게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를 빌려서 패드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망만 있어서도 사실 썼는데 이 발판 안전한 발판 망만 있어도 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와 공사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건설사 측은 해당 작업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건설노조 측은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사실상의 작업 지시를 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그곳은 안전시설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날 작업 지시를 해놓고는 뻔뻔하게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족은 사고 열흘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다며 장례조차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과도 어떠한 말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해당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처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벌을 완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들고 귀찮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비良心적인 기업이 이 땅에 발딛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최근 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중점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 집회시설, 판매 숙박시설 등이며 불법 증축, 용도 변경, 구조 변경 등 건축법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일제 점검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시군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시정명령 또는 관련 영업허가 제한, 이행 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많았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민조례 제안 대회에서 신선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김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학교 폭력의 양상은 학생들 간의 사소한 장난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학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결국 처벌로 마무리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열린 학교폭력위원회는 1,100여 건, 가장 경미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부터 교원의 봉사 처분까지 가벼운 처벌이 전체 83.9%를 차지하는 등 가해 학생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 위주의 문제점이 많다고 인식한 한 고등학생이 신선한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기 전에 학생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 봉사활동이나 그런 시간을 제대로 인수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느꼈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도 받지 못해서 그냥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봤어요. 이 제안은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조례 제안 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애초 이벤트 위주였던 것이 이제는 시민 참여를 실제로 이끌어내려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후에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상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어서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대구시의회에서도 시민 제안이 시민 참여를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법원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괜찮은 안을 학생이 대표 발의도 할 수 있고 주민 대표가 가능하니까요. 아니면 우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시민 아이디어가 조례 제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토대가 돼서 주민 참여 입법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는 17일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포항지구에서는 4,684명이 응시했습니다. 포항에는 포항고와 포항제철고, 포항여고 등 12개 고사장이 마련되고 울진은 울진고, 영덕은 영덕고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포항중앙고가 예비 고사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예비 소집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재학생들은 각자 학교에서, 울릉 지역 학생들은 포항고와 포항여고, 포항이동고 등에서 수능 시험의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 한우가 2022년 전국 한우 경진대회 유전체 유전능력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축산과학연구원에서 전국 2만 9천 두의 한우 유전체를 평가한 결과 포항시 기계면 김영석 씨가 기르는 한우가 최우수 개체로 평가돼 포항이 가축 개량의 선진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영석 씨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러시아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뒤 포항 동빈내항에 들어와 정박했던 러시아 요트가 지난 2일 출항했습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러시아인 4명을 태운 요트는 지난달 3일 포항 동빈내항으로 들어왔으며 홍콩으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2일 포항 신항에 들어온 요트 한 척도 지난달 중순쯤 출항하면서 러시아인들이 타고 온 요트는 모두 포항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을 105데시벨에서 95데시벨로 낮췄습니다. 규제 대상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이며 일반적인 이륜차의 배기소음은 평균 90데시벨을 넘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지자체는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 금지 지역과 구체적인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거나 단속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경북 군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합니다. 울진군의 전기 저상버스는 승차 정원이 총 50명으로 기존 농어촌 버스 대비 연료비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울진군은 내년부터 노후 노선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화 지침에 따라 전기 저상버스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급격히 확산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방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포항 전역에서 소나무 5천여 본을 예찰했으며 피해 유형별로 재선충병 방제 전략을 수립해 맞춤형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